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어제 그 주식이 2600을 넘으면서 전점 고점 대비를 찍었습니다. 주식이 앞으로 더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락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테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주식 투자를 뭐 조금씩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수익을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달러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언론 기사도 많이 나왔고 지난번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주의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식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실물로 사는 방식이죠. 즉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서 실물로 받는 방식입니다. 실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보관 비용이 좀 들어가죠. 최근에 이제 은행에서 하는 서비스 중에 모바일 지갑이라고 있습니다. 외환 모바일 지갑.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은행에 외환 모바일 지갑이 있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소울 모바일 지갑이 있습니다. 이 지갑에다가 달러를 넣어놓고 여행을 갈 때라든지 아니면 직접 은행에 가서 찾거나 이럴 때 이제 해당 지점에 가서 뭐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서 찾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보면 투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편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바일 지갑이 좀 있고요. 두 번째 방식. 이 두 번째 방식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외화 예금에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일명 달러 통장이라고 합니다.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고 제가 권고하는 것은 외화 보통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달러에 환전을 해서 모든가 아니면 정기적금, 외화 정기적금으로 매월 가입을 해서 금액을 불입을 해서 나중에 외화 정기예금으로 변하는 이런 방식의 투자 방식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적금, 예금 이렇게 있습니다. 정기예금. 마찬가지로 외환도 저축예금, 외환 보통예금, 외환 정기적금, 그 다음에 외환 예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거든요. 이 달러 예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급여일자가 25일이거든요. 그러면 26일 날 이렇게 매월 달러 100달러, 그 다음에 유로화 100달러 이런 식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이 외화 보통예금으로 넘겨놓습니다. 이게 따로 신경을 쓰는 건 아니죠. 뭐 100달러라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얼마 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0달러, 100유로 해봐야 30만 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걸 장기적으로 하면 실제로 많은 금액을 모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또한 조금 모았고요.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직장인의 재테크를 위한 관점이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급여날 10만 뭐 100달러, 100유로 뭐 이런 식으로 자동이체로 걸어놓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의 경우에는 제 외화 보통예금 통장의 잔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로화가 지금 1,500유로가 있고 달러가 1,800달러가 있다는 것은 18개월 동안 모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정기예금으로 컨버팅한 하나의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즉 3,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만 원 하겠죠? 이 정도를 정기예금에 하나로 가입을 해놓고 있고요. 이렇게 가입한 장점은 뭐냐면 이게 자동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할 때 만기가 됐을 때 자동 연장이 가능한 형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외화 예금으로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자산의 일부를 달러와 유로화 자산으로 보유하자.
라는 취지로 지금 하고 있고, 그 금액은 작은 금액을 가지고 쭉 장기적으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을 보면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한 19% 정도 수익이 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는 달러 자산이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외화 달러 예금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주식 투자와 달리 엄청난 수익을 보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자산을 밸런싱하는 차원의 투자 방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달러 RP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달러 RP는 초대형 증권사에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즉 신용등급이 높고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 되는 그런 증권사에서만 이 달러 RP를 살 수 있는데요. 지금의 얘는 그림에 보시면 KB국민증권의 외화 발행어음입니다. 지금 보시면 1년짜리가 약 1% 정도 되죠. 예, 금액이 이건 1년, 뭐 일주일 자기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서 외화 예금 가입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금액이 모아진다면 이 증권회사의 달러 RP에 투자를 해서 자금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달러 RP는 외화 예금보다는 금리가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단위가 1000달러 이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1000달러 해봐야 한국 돈으로 하면 뭐 1100만 원 정도 되겠죠? 110만 원 정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금액으로 달러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자 방식으로는 달러 RP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입니다. 인버스도 투자할 수 있고 레버리지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권 계좌만 있으면 소액으로 투자를 계속할 수 있고 저금하는 방식으로 아까 얘기를 드렸던 외화 예금에 매월 100달러, 100유로 이렇게 저금하는 방식도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이 달러 ETF에 투자하는 방식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런 세 가지 방식은 대부분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산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달러 보험입니다. 달러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달러로 내는 거죠. 받는 것도 달러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달러 보험은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다 해당이 되고요. 보통 10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상품에 대해서 약 15% 정도 저렴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삼성생명의 삼성 달러 종신보험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달러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장점은 나중에 갔을 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원화보다는 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얘는 환해지가 되지 않죠. 그렇죠? 매월 내야 되는 보험료가 이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콩 보험이라고 해서 최근 SNS나 유튜브에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경고 보호를 발령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달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다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이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역외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보험사에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이런 방식이 이 역외보험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홍콩 보험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광고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예금자 보호의 대상도 되지 않고 금감원의 민원이나 분쟁 조정의 대상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냐면 연 6에서 7%의 연복리 유배당 보험이다. 총 납입 보험료는 1억 원인데
뭐 인출 금액은 40억이다. 이게 혹하는 형태의 이런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홍콩 보험이라든지 여객보험 가입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특히 보험은 장기성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고요. 본인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국제 분쟁에 경험이 많으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 100만 원씩 10년 납입하고 뭐 25년 가지고 있으면 월 200만 원씩 수령하고 피보험자를 바꾸면 뭐 69억 원을 수령한다. 이런 식으로 이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보험도 달러 보험을 가입하겠다면 국내 대형 보험사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상 보면 보험사가 예를 들면 망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대형 보험사에 인수를 시키거든요. 그럼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내 보험사에 달러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5개를 말씀드렸고요. 뭐 기타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달러 ELS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위험의 중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 상품인데요. 저희 경자인은 중위험도 별로 이렇게 권고드리고 있지 않고요. 이 리스크는 적고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재테크를 지향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달러 ELS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달러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달러 투자는 결국 환율이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개입되어 있다 보니 환차손과 환차익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2000년 11월 4일 날 1달러당 1140원이었습니다. 근데 11월 23일 며칠 전은 1112원 40전입니다. 이 변동폭을 계산해 보면 한 달에 2.42%가 변동이 됐습니다. 실제 요즘 환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변동폭이 큰 편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환율의 변동폭은 뭐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뭐 이런 거가 오지 않는 이상 변동폭이 그렇게 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롱텀으로 봐도 환율의 변동폭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달러 투자를 해서 환차익이나 환차손을 생각해서 한다면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달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지한이 아빠가 권해드리는 방식은 외화업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해서 매월 10만원, 20만원, 뭐 30만원 좋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환율, 달러로 컨버팅을 해서 환전을 해서 그 환율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달러를 모아가지고 결국 자기의 자산의 일정 부분을 외화자산으로 보유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해서 하는 방식이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달러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달러 보험은 재테크에 좀 관심이 있거나 좀 경험이 쌓이면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중에 여객보험은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있다면 달러를 가지고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오늘은 달러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